우리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나와준 세븐 컵 카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그림 속 인물의 머리 위로 둥둥 떠다니는 이 여러 개의 컵들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 나의 욕망들을 뜻하는데, 연애운에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내가 가진 이상형의 조건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은 외모도 어느 정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성격도 좋고, 성실하고, 돈도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처럼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원할 법한 세세하고 또 자잘한 조건들이 우리 일본 분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가득 차 있겠다.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하는 꽤 괜찮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기 마련일 텐데요. 아무래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한다고 해서 이런 좋은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는 아닐 테니까요. 주변에 사람을 만날 만한 마땅한 계기가 없다면 열심히 소개팅도 받아보고 바깥 활동을 해보면서 좀 스스로의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그런 실질적인 노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이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 카드에서 조심스럽게 우리 1번 분에게 되묻고자 하는 조언인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뭔가 노력해서 인연을 찾고자 하는 것은 내가 좀 귀찮아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또한 가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또 아래쪽에 요 킹 소드 카드 또한
거의 마찬가지의 의미인데요. 이 카드는 자신만의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 1번 분께서는 이성을 볼 때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시고, 또 그런 거를 양보해 가면서까지 그저 그런 상대를 만나느니 차라리 연애를 안 하는 게 낫지라는 마음도 있으신 걸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알아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는 4월 말에 가장 좋은 운세가 보여졌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평소에 좀 관심이 있던 사람이나 짝사랑보다는 아주 새로운 인연이나 재회에서 좀 더 좋은 운이 드러났어요. 그 전까지는 무슨 이렇게 폭풍 전야 마냥 고요하기만 하다가 갑자기 말일에 다가왔을 때 폭발적인 운이 나타나는 거를 보면은 아마 이때까지는 몇 개월이고 계속 미루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 등으로 연애는 휴식 아닌 휴식만을 취하시다가 이제는 정말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하게 되는 달이 이번 달이 아닐까 싶어요. 막상 마음을 먹으면 실천력이 뛰어난 우리 1번 분들께서는 마음에 드는 인연을 찾는 데에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겠다. 특히 4월 말에 나와준 요 에이스 완드 카드 같은 경우도 카드 자체도 굉장히 좋은 카드이고 예상치 못한 행운을 뜻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인연을 찾는다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과거에 만났던 사람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좋은 사람일 거예요. 또한 내가 주도권을 좀 가진 만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카드이기도 해서 그저 그런 상대한테 일방적으로 내가 선택당해서 만나는 것이 아닌 내가 바라던 이상형과 서로 쌍방이 호감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운세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실 재회운에서도 꽤 좋은 카드인 나이트 완드 카드가 출연해 주었기 때문에 재회 가능성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결과이기는 해요. 하지만 또 요 나이트 완드 카드는 나의 의지보다는 어떤 다른 한 상대방의 의지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맥락상 조금 아쉽게도 우리 1번 분이 정말 좋아했거나 정말 다시 만나기를 많이 바랬던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했던 것보다도 나를 더 많이 좋아해줬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은 뜬금없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다시 오래간만에 나타나서 새로운 이미지로 나한테 다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치만 딱히 1번 분께서 간절하게 재회를 바라던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과 연을 이어간다면 아예 처음부터 관계를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이 클 것 같아요. 몰랐던 사이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이 클 것 같고, 상대가 먼저 적극성을 보이고 다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연애 상대가 필요할 경우 조금은 그 적극성에 나도 맞장구를 쳐주는 것도 별로 내 손해는 아닐 것이다. 우리 1번 분 스스로 잘 판단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여나 짝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카드가 나와 주었기도 해요. 요 퀸컵 카드는 이 카드 자체로도 또 너무나 우리 1번 분께서 아프고 또 비밀스러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관심 상대 때문에 우리 1번 분께서 굉장히 많은 감정 소모를 하고 계시고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게 보인다. 또 마음을 들킬까봐 무섭고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겠다. 다소 좀 내향적이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소심해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일 거예요. 또 1번 분께서 너무나 섬세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았을 때 좀 내 마음을
부담스러워할까봐 불편해할까 하는 그러한 배려심이 앞서서 그런 것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혼자서 끙끙대는 그러한 감정이 우리 1번 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단계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다. 이런 요동치는 감정을 혼자 누르려고만 하니까 예민해지고 힘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 좀 이번 달부터는 그 사람 앞에서 조금은 눈치 없게 굴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된다. 좋아한다는 티도 좀 내보고 뭐 네가 알면 뭐 어쩔 건데 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이기적인 마음 표출을 해보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어차피 그렇게 행동한다 해도 우리 일본 분들께서는 워낙 배려가 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진짜로 눈치 없게 구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갈 것이다. 또 내가 큰 마음을 먹고 호감을 티낸다고 해도 의외로 그 사람은 별로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을 선에서의 행동이 될 거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기를 바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1번 분께서 이번 달에 좀 주목을 해본다면 좋을 인물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람은 우선 조금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요. 외모 부분에서도 꽤 스타일이 좋은 편이고 패션 센스도 있어 보여요. 자신이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더 좀 좋아 보일지를 알고 있고 그러한 미적 감각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꽤 인기가 있는 편이실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성격 면에서는 요 퀸 완드 카드가 나와주었는데 저는 바로 이 카드에서 그분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느꼈어요. 이 카드는 본래 성격이 당당하고 쾌활한 사람을 뜻하는 카드이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숨은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냥 놀기만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성적은 잘 나오는 학생처럼 말이죠. 타인에게도 또 자기 자신에게도 당당할 수 있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사람이고 또 그만큼 의외로 남의 시선을 자주 의식하는 편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직업적인 면에서도 넓게 보면 남들에게 봉사를 해야 하는 직업이거나 그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 6 펜타클 카드를 보시면 상대방한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있는 듯한 그러한 손짓이 보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동전을 나눠주는 것으로 표현이 됐지만 꼭 그 돈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 또한 활용해서 이렇게 외모도 성격도 좋아서 이 사람은 참 잘났다라는 느낌이 좀 절로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일본 분과의 궁합에서도 주목을 해볼 만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5 셉터 카드가 상대방의 것이라면 오른쪽에 수레바퀴 카드는 우리 일본 분을 나타내요. 근데 벌써 그림만 보아도 두 카드의 분위기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이 보일 텐데요. 이 5 셉터 카드 같은 경우는 아주 궁핍하고 힘든 시기를 뜻해요. 완벽주의적인 그 사람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카드인데 성공과 정갈함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 사람에게는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실패에 의외로 굉장한 타격을 느끼고 쉽게 우울감에 빠져들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반대로 우리 1번 분에게 나와준 이 포춘 카드는 우리 1번 분께서 예민한 듯이 보여도 사실은 매사에 대체로 좀 무덤덤한 편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 같거든요. 그림 속에 돌아가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살면서 계획했던 일이 좀 틀어질 수도 있고 자잘한 실패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지. 나중에 또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어떻게든 삶은 계속되겠지 하는 그런 에라 모르겠다 식의 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매사가 다 잘 되기를 집착하지는 않는 우리 일본 분의 모습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어 보이고 또 일본 분과 함께 하다 보면 덩달아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걸 느끼게 될 수 있다고 보인대요. 그 사람이 우울하고 힘든 시기에 접어들라고 치면 우리 일본 분께서 그 우울한 기운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없애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되려 우리 일본 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귀한 인연일 수 있다고 그렇게 궁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에 대해서 마지막 조언 카드로도 정리해서 설명을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카드는 그림 속에서도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어떤 순수한 불꽃, 정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뜻하기도 해요.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 일본 분 마음 속에는 한계가 없는 열정과 따뜻함이 있다고 해요. 일본 분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무 나약하고 정만 많아서 자꾸 상처만 받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 그런 솔직하고 여린 마음씨와 따뜻함은 다른 사람은 쉽게 가질 수 없는 일본 분만의 큰 장점이기도 해요. 그러니 연애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성격을 억지로 숨기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비춘다면 앞으로 연애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조언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재회를 원한다면 그 상대방도 1번 분의 이러한 따뜻함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걸 거예요. 또 짝사랑 중이라면 더욱 나의 그러한 모습을 숨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상대를 대하려고 하다 보면 더 가까워질 수가 있을 거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나를 세상에 내보이는 것이 이번 달에 좋은 연애운을 상승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1번 분에 대한 해석은 여기에서 마치고 바로 다음 2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나와준 이 퀸 펜타클 카드부터 짚어본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카드는 우리 이번 분의 현재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면 그림 속 인물이 커다란 동전을 꼭 껴안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이렇게 풍성한 나무가 있고 사슴도 있고 새도 있고 그런 화려한 것들로 가득하고 인물의 표정도 편안해요. 그만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겨우 안정이 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다는데요. 말하자면 지금 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딱히 결핍된 것도 없으시고 외롭다고 해도 잠깐이지 못 견딜 정도도 아니고 본인 기준에는 나름대로의 만족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연애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저 그런 사람과 성급하게 만나고 싶지는 않은 상태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 카드가 여성의 경우 때로는 축복받는 임신을 암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몇몇 분들께서는 아예 결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 상대를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최고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장 중시하는 우리 이번 분들께서는 이제는 단순 재미만으로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활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만한 안정적 상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번 분 자신의 현재 상황을 되짚어 볼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희망적인 운세예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에도 좋고 재회에서도 꽤 좋은 결과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6컵 카드는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 요 카드는 재회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카드라서 만약에 예전에 정말 많이 좋아했었거나 서로 좋은 추억이 많았던 또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던 그래서 내심 다시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상대와의 오랜만에 재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다만 막상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거나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서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두 분 다 더 기분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만약 잘 될 운명이라면 이번엔 확실하게 결혼을 고려하는 만남이 될 거예요. 타로에서 숫자 6라는 거는 때로는 결혼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거기다가 여기 밑에 포원드 카드 또한 두 사람이 결실을 맺고 함께 안정된 삶을 향해 나아간다, 협력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결혼을 상징하는 정말 대표적인 카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평생을 함께 할 각오로 임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또 반대로 실망스러운 결말로 이어진다고 해도 이게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될 거라고 해요. 오히려 다시 만났다가 완전하게 깨지고 나면 그런 찬란했던 과거에 대한 집착과 후회나 미련 같은 것들을 싹 깨끗하게 접어버릴 계기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에도 되려 활기차고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로 가나 도로 가나 희망찬 결과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재회는 싫다.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남자 교황 카드가 또 주목해볼 만한 조언을 줄 것 같은데요. 이 카드는 교황이라는 직위를 가진 카드답게 아주 신뢰할 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는 게 틀림이 없을 거예요. 확실히 우리 이번 분께서는 하찮은 꾀를 쓰면서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 한 그런 사람보다는 정직하고 또 어느 정도 지혜로움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 이번 분의 인연은 오히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미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은 이번 분께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정답을 찾아줄 수도 있어서 실리를 좀 따지는 이번 분께서는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보인대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 믿음이 갈 만한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인물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올 4월달이라는 해석이 되겠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여기서도 정말 신기한 게 아까의 그 퀸 펜타클 카드 옆에 요 나인 펜타클 카드도 바로 이번 분이 가진 강한 독립심을 뜻하기도 하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이번 분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여유 있어 보이고 뭔가 절제된 미가 있어 보여서인지 저절로 좋은 사람들이 많이 꼬일 수 있다고 봐요. 또 이쪽에 여사제 카드도 마찬가지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사제답게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고 율법을 지키며 절제된 삶을 살 것 같은 이 카드처럼 우리 이번 분께서도 주변 사람이 느끼기에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을 자극하는 매력이 있기도 하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미 관심 가는 사람이 있으시거나 짝사랑이 진행 중인 분들에게도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나이트 링 카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 속의 기사는 온몸을 갑옷과 칼로 꼼꼼히 무장하였지만 막상 가만히 멈춰서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좀 망설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번 분들께서는 좋아하는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철저한 사전 조사와 연구를 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최소 나랑 썸을 탈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된다라든지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드는 때를 기다렸다가
베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는 그렇게 오랜 시간 신중했던 만큼 나중 가서는 대기만성을 이루게 된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낙이 올 거다라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은 뭔가 반응이 보이지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성급하게 툭툭 건드리고 수시로 호감을 표현하며 찔러보는 것보다는 신중하고 좀 길게 보고 천천히 계획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그 상대방이 느끼기에도 이번 분이 좋은 사람으로 각인될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지금은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고 많이 피곤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할 텐데요. 짝사랑 상대의 눈에도 이번 분의 그러한 피로함이 느껴지고 있을 거래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열심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자기 일을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앞에서라면 더더욱 굳이 내가 화려하게 꾸며진 모습만 보이려 하거나 애교가 있어 보이려고 억지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카드도 화려한 외면보다는 보이는 건 좀 소박하더라도 꼼꼼하고 인내심 있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내는 모습에서 상대방은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될 수가 있을 거라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 호감을 느끼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분 자신이 최근 들어 좀 게으름이 많아졌다, 피곤하다는 생각에 자신을 좀 돌보지 못했던 것 같다, 내 할 일에 소홀해졌던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연애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내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해요. 결국은 나의 일상을 열심히 사는 게 연애도 나의 행복한 삶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이번 달에 내가 주목을 해볼 만한 인물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과 또 마지막 조언 카드로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외모부터 따진다면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예쁘거나 잘생겼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본인이 많이 가꾸고 노력하는 사람 같아요.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항상 나아 보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호감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성격 면에서는 여황제 카드가 나와주었는데 이것은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뜻하기도 해요. 먹을 것과 입는 것 등등 그런 거에 모자람이 없이 풍족해 보이는 이 여황제 카드처럼 이 사람도 재력 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다. 좀 소위 말해서 부족함이 없고 분해가 나 보이는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인 듯하대요. 또 본인이 그래서인지 성격 또한 다정하고 좀 모난 데가 없고 부드럽고 가정적인 느낌이 커 보여요. 함께 있을 때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감이 들게 한다. 다만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의외의 카드가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5 소드 카드는 승산이 거의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거나 실패가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그다지 재능이 없는 일에 계속해서 몰두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예를 들자면 정말 소질이 없는데 예술계에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지 잘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돈이 별로 되지 않음에도 계속 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경제적, 환경적 여유가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적은 돈벌이는 이 사람에게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다.
초라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를 하고 판단하는 것은 좋지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의 궁합에서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듯한데요. 이 두 카드 중에서 이 월드 카드는 상대방의 것이고 에이스 펜타클 카드는 우리 이번 분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에이스 펜타클 카드는 무엇보다도 굉장한 금전운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면 이번 분에게 금전이 들어올 기회와 여러 가지 행운이 따라올 수가 있고, 또 이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나 자신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이 월드 카드는 아까의 5 소드와는 정반대되게끔 완벽한 결실, 또 성공, 좋은 성취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 분이 이 사람의 복덩이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우리 이번 분을 만나고 나서는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연봉 상승을 이루게 된다든지 오랫동안 염원했던 일이 성공하게 될 정도로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되면은 이제 각자 하던 일이 잘 풀리게 될 정도로 시너지가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의 조언 카드에서는 커다란 행복을 뜻하는 웰빙 카드가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맛있는 음식과 음료가 가득한 이 카드 속 그림처럼 이번 분께서 하게 될 앞으로의 연애에서는 마치 즐거운 파티에 초대받은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카드예요. 하지만 무엇이건 과한 거는 좋지가 않죠. 술이나 음식도 과식하면 배탈이 나고 또 중독이 되듯이 연애에도 너무 과하게 몰입하는 것은 좋지 않고 일상생활과의 밸런스를 잘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 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막 횟가닥 그 사람한테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시간을 쓰게 되지는 않을지 적절히 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평소에 자기 관리가 잘 되던 사람도 행복에 취하면 일상과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좀 대비해서 이것은 꼭 연애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 자체를 잘 살아가는 데에도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분에 대한 해석도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요.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독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이번 달 운세에 대해서도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로 나와준 세븐 펜타클 카드가 바로 3번 분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보시면 높은 나무 위에 여러 개의 화려한 동전들이 매달려 있는데 이것들은 좋은 연애 상대뿐만 아니라 돈이나 좋은 인간관계나 건강 등등 우리 3번 분께서 간절히 바라고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욕구를 뜻할 거예요. 그런데 그림 속 인물은 이것들을 마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불만족하고 있지만 막상 새로운 도전은 실패가 두려워 망설이기만 되고 또 힘들고 상처받을 일들을 이전에 이미 너무 많이 겪으셨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서 더 나아지기는 어려울 거야. 해봤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기운을 내기가 힘든 상태일 것이 당연해 보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연애 면에서도 최근까지 정말 힘든 연애를 하셨거나 이별을 겪으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바로 옆에 나와준 투컵 카드에서도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와주었는데요. 이 투컵 카드는 연애운에서 두 사람이 서로가 많은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아주 좋은 의미도 있지만 오늘의 3번 분에게는 또 다른 조언을 주려고 이 카드가 나와준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순수한 사랑을 뜻하기도 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로는 우리 3번 분께서는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너무 많이 사랑하게 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일상에도 지장이 갈 만큼 항상 그 사람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만큼 기대도 커지기 마련이니 연인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그만큼 충격도 상처도 클 거예요.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게 되고 어찌 보면 과한 요구도 하게 되니 서로가 점점 지치게 되는 연애가 지속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전형적인 불안형 연애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3번 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요. 타로를 봐드리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분들의 문제는 내가 많이 좋아하는 연애여야지만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물론 서로가 균형 있게 좋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떤 상대에게 한번 꽂히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해 주지 않더라도 또는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니까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쉽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연애를 하더라도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일상생활에서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따라 이런 이야기가 좀 잔소리가 많이 나와주는 것 같은데요. 옆에 요 세븐 완드 카드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카드 또한 나만의 소신을 가지고 남에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중심을 딱 잡고 인내를 가지고 이 시기를 버텨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타고난 성격과 나의 성향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당연할 것이겠지만 이 카드는 내가 자기 통제를 한 만큼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될 거라는 확신을 주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과잉되는 감정만 조심한다면 우리 3번 분께서는 누구보다 순수하게 계산 없이 사랑을 줄 아는 매력적인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정말 흔치 않은 매력으로 느껴질 것이라는 걸 알아두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단지 3번 분 자신을 외부의 상처로부터 좀 보호하는 방법을 터득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실 오늘 결론적으로는 재회운이 꽤 괜찮은 결과이기도 해요. 새로운 사람도 물론 마음을 먹으면 만나실 순 있지만 이번 달에는 특별히 그쪽으로는 특별하게 좋다라는 운세가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마음을 먹을 필요는 없고 좀 더 천천히 찾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다음 달의 운세를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자 교황 카드가 나와 주었는데 이 카드는 사람을 치유해주는 힐러의 카드이기도 해요. 이들은 마치 스님이나 교황과 같이 지혜롭고 정직해서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조언을 주기도 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을 편안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만약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신다면 우리 3번 분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필요할 거고요. 내가 힘들어할 때 기대게 해줄 수 있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좀 너무 조용하고 재미가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지라도 행동이 예측 가능한 사람을 만나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상을 선호하는 경향들도 좀 있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운세에서는 재회운 또한 괜찮은 결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나머지 카드도 펼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사실 재회 가능성이 보여지는 이 상대방 또한 앞에서의 설명처럼 굉장히 다정하고 편안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 킹컵 카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킹컵 카드는 가장 감정이 풍부한 카드이기도 해요. 하지만 왕이라는 직업에 걸맞게 행동을 하려면 마냥 감정적으로만 굴 수는 없겠죠. 그렇기에 이 사람은 화가 나거나 힘든 감정이 들어도 무작정 밖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어른스럽게 잘 다스리는 성격이기도 할 거예요.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쳐도 겉으로는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기에 산모분께서 느끼기에도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인상을 받으셨던 적도 많았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3번 분과 만날 당시에도 3번 분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나 또는 헤어져서 복잡한 생각이 들 때에도 굳이 자신의 감정을 구구절절 다 설명하려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 보여요. 그래서 3번 분 입장에서는 더더욱 흐지부지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을 거고요. 근데 그 사람도 속으로는 3번 분에 대한 생각으로 많이 복잡했을 거라 해요. 많이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겉으로 티내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3번 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만나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당시 자신한테 많이 기대고 자주 우울해하고는 했던 3번 분을 아직까지 걱정하고 또 추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많이 좋아했던 게 틀림없어 보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3번 분을 기대게 해주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자신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마 성격상 당장 연락하려 하지는 않고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 이번 달에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요즘이다. 그렇다는 부분 정도로만 참고가 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새로 열어본 카드들도 이번 달에 주목해봐야 할 인물에 대한 카드를 따로 뽑아본 것들이었는데요. 이 카드들도 제 느낌에는 왠지 3번 분의 예전 애인 중 한 명을 가리키는 카드 같아요. 특히 이 5컵 같은 카드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을 뜻하는 대표적인 카드이기도 해서 재회운에서는 강력한 후폭풍을 예견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옆에 9 펜타클 카드 또한 독립적인 인물을 대표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크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일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요 5컵 카드 같은 게 나왔다는 거는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 성향임에도 3번 분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건 그만큼 3번 분을 많이 좋아했었다는 것을 더욱 추측해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 카드는 직업적으로도 뭔가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잦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홀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고독하고 독립적인 느낌이 강한 직업일 때 이 카드가 주로 나와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현재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번 달에는 조금 몸을 사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대요. 다시 돌아와서 요 4링 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는 그 사람과 자주 엮이게 될수록 곤란해지는 일이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경고를 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뭔가 잘 해보려고 해도 의도치 못한 사건, 사고나
걱정들만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주의해야 하는 달이다. 또 혹시나 거액을 들여 선물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보여요. 상대방도 지금은 바쁘고 복잡한 시기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잘해줘도 별로 기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상대방도 개인적으로 신경 쓸 일이 많은 달인 만큼 성급하게 반응을 얻어내려 하기보다는 이번 달은 우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점괘예요. 때로는 말없이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준 조언 카드로 오늘 해석을 마무리해 볼 텐데요. 특이하게도 움직임을 뜻하는 모션 카드가 나와주었어요. 어딘가로 내가 이동, 전학, 이직 또는 이사같이 물리적인 이동을 해야 하거나 삶에 큰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이동은 아니에요. 어떠한 변화를 줄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그것을 실제로 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우리 3번분 스스로의 직관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느낀다면 내 스스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현재 직장에서의 이직을 고려 중이라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겠죠. 또 연애운에서도 그 사람을 내가 계속 좋아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다시 찾아봐야 할지, 또 재회를 고민 중인 분들이시라면 정말 재회를 해도 괜찮을지 아닐지, 그러한 고민들도 스스로의 마음속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 하는 것이겠죠. 이번 달은 그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나 자신의 직관에 의지를 해야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분에 대한 해석도 여기에서 마치고요. 바로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처절하고 절망스러워 보일 정도로 지금은 많이 힘든 상태이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연애는 둘째치고 당장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아주 걱정스러운 점괘이기도 해요. 오늘 결과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재회운이 정말 많이 두드러졌고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는 썩 눈에 띄는 운은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재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달은 그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은 분들은 아쉽지만 이번 달에는 본인의 휴식이 먼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솔로운을 전반적으로 보려고 했던 건데 특이하게도 재회운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처음으로 나와준 5 소드 카드가 바로 4번 분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카드 그림 속의 주인공도 실수와 실패라는 그 상자에 여러 개의 칼들이 꽂혀 있고, 또 그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바쁘게 해결책을 메모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요. 이 여러 개의 칼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자책감이나 굴욕감이나 해결이 시급한 일들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너무 궁핍한 상황이다, 또는 헤어진 전 연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다 하는 경우들이라든지, 사람마다 가진 문제는 각자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답답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마음에도 여유가 있으셔야 그 다음에 연애도 잘 풀리게 될 거라는 조언을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 소드 카드까지 보신다면
요 페이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주 미숙한 상태에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우리 3번 분께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 있지만 우울하게 보냈던 세월이 너무 길어졌다 보니까 세상 밖으로 어서 나아가야 하는데 또 다시 행복한 연애를 시작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막혀서 그동안은 쉽게 일어서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처럼 오랜 시간 정체기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특히나 나 자신을 새롭게 정비하는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상대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정말 굳게 마음을 먹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기로 한다든지 아직 미숙하지만 내 인생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달이 바로 이번 달이에요. 또 여기 보이는 12번째 메이저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이 카드로도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4번뿐만 희생하는 연애가 좀 많았던 것 같다고 보여요. 하지만 나를 깎아먹는 연애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것도 4번뿐 스스로의 몫이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점괘인데요. 오늘 나온 카드들 중에 대충만 봐도 3개 이상이 아주 강력한 재회운을 가리키고 있기도 해요. 먼저 여기에 심판 카드도 관계의 부활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여기 영어로도 awakening이라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이 키워드가 대놓고 써져 있어요. 이 그림에서도 수많은 시체들 속에서 그림 속의 주인공이 좀비처럼 일어나 앉아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와의 관계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달에는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 또한 이 심판이라는 카드의 키워드처럼 만약에 예전 연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로 복잡한 상태였다면 그것들이 이제는 시원하게 결론 지어질 수 있을 거란 뜻이기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돈을 빌려갔다면 그 문제가 끝날 것이고 전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전하게 될 기회가 올 것이고 그게 꼭 좋은 쪽으로만 결론 지어질 거란 보장은 없지만 결과가 어떻든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하지는 않게 될 거라는 부분을 주목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신기하게도 아래에 6 컵 카드 또한 거의 같은 의미의 카드예요. 그림에서도 머릿속에 뭔가 여러 가지가 피어오르고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예전에 함께 했던 추억들이 머릿속에서 마구 재생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헤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것이 상대방의 강한 후폭풍의 상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 이 사람과 헤어질 때 정말 안 좋게 헤어졌었다라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가졌던 4번분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들도 희미해지고 주로 좋았던 기억들, 그런 미화된 기억들이 재생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헤어진 지 좀 오래된 분들의 경우에도 그 사람은 4번 분과 꼭 다시 사귀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냥 궁금하고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에 안부라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많이 좋아했던 4번 분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단순한 궁금함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내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의 재회를 맞이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한다는 걸 거예요. 그러면 만남이 성사된다 해도 절대로 좋은 결실을 맺기는 어렵겠죠.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고 왜 나한테 다시 왔을까? 목적이 있는 거는 아닐까? 뭔가 또 그리고 성급하게 자꾸 결론을 내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관계를 망치게 되고 우리는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그러한 실수를 모두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정말 혼자여도 괜찮을 때 제외를 해야 하고, 또 나약해진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고 매달리지 않게 되도록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될 거예요.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는 이번 결과에서는 제외 가능성은 좋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다지 제외를 추천드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결과일 거예요. 왜냐면 만날 당시에 무엇보다 4번분 본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고요.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연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결과에서도 마냥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진실 어린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6 소드랑 옆에 10 완드 카드 두 가지를 함께 설명을 또 드리자면, 특히 10 완드는 4번 분께서는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자신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짐을 잔뜩 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 4번 분이 지나치게 피로하고 어찌 보면 건강을 망치고 있을 정도일 텐데도 스스로는 내가 그 정도로 지금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니 충분히 힘들어 해도 괜찮다고, 또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나약하냐는 생각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대부분 나왔지만 또 이번 달에 주목을 해야 할 인물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한 운세를 볼 수 있게끔 카드를 뽑아봤기 때문에 나머지 카드도 뒤집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자신만의 고집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연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어떤 때는 강박적인 사람이라고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마저 엄격하다는 느낌이 강한 사람인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때로는 조금 풀어지듯이 사는 우리 4번 분과는 사실 성향 자체가 잘 좀 안 맞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크기도 해요.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궁합 카드에서도 드러나준 부분인데요. 여기 보이는 5 펜타클 카드가 상대방, 또 옆에 있는 5 컵 카드가 4번 분의 카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타로에서 숫자 5라는 카드 자체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카드이기도 해요. 각자의 성격상 함께 있을 때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감정 소모가 클 수밖에 없는 조합이라는 건데요. 우리 4번 분의 경우에는 한번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게 되게 오래가는 스타일이시기도 한 것 같다고 해요. 카드 그림 속에서도 이렇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컵을 붙잡고 쏟아진 물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하고 후회하는 이유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또 한편으론 이 상대방도 연애할 때 로맨틱한 면보다는 사실 좀 성격상 실용성을 중시하고 너무 이성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해야 될지, 좀 감성적이고 섬세한 마음이 강한 우리 4번 분과는 여러모로 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언 카드에서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 듯한데요. 의외로 명성 또는 유명 인사를 뜻하기도 하는 셀레브리티 카드가 나와주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한데요. 이번 달에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
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노력과 재능을 주변에 인정받고 더 행복한 삶으로, 또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향해서 크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의 달이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4번 분들께서도 당연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이번 타로 결과에서는 역시 당분간은 어떤 종류이든 연애를 다시 시작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 싶고요.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셀레브리티 카드가 나와준 만큼 이번 달에는 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번다든지 그러면 그 효과가 정말 극대화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차분하게 좀 나를 돌보고 지금 걱정하는 문제들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결과가 연애운 측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카드에서 이런 조언을 준 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여겨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저 스스로 좀 점괘를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되도록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도 해요. 또 왜냐면 이번 결과는 정말 4번 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준 결과이기 때문에 좋은 참고자료로 여겨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타로 결과도 해석을 모두 마치게 되었고요. 그러면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또 다시 만나요.